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용기 내는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박혜순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9이 된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15년째 바닷가 작은 항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파도 소리가 들리는 이곳이 제 삶의 전부였죠.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저를 지탱해 준 건 조카 윤재였어요. 38살이 된 지금도 저한테는 여전히 아들 같은 존재죠. 윤재는 10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자랐어요. 형님 내외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때 윤재 친누나인 유라는 22살이었는데 동생을 맡기고는 서울로 올라가 버렸어요. 저는 제 인생 살아야 해요. 이모가 알아서 키워주세요. 그 말 한마디 남기고 떠난 뒤로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죠. 저는 윤재를 친아들처럼 키웠어요. 학교 보내고 대학 등록금 대주고 선박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꿈도 응원했죠. 남편이 남긴 카페와 작은 어선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카페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어선은 동네 어부들에게 임대해서 윤재 학비를 댔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윤재가 이모 저 취직했어요. 하며 첫 월급으로 사온 목도리를 두를 때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지난해 가을 평온했던 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모님, 저 유라예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를 보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20년 만이었. 나이는 42이 되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와 계산적인 표정은 그대로였어요. 명품 가방에 비싼 옷차림,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업가 같았죠. 어머, 이모님 정말 안 늙으시네요. 카페도 그대로고. 아직도 이런 총구석에서 사세요? 그 말투에서 벌써 무언가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윤재 친누나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반갑게 맞아줬죠. 유라야, 정말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저요? 잘 지냈죠. 부동산 중개업 하면서 돈 좀 벌었어요. 강남에 사무실도 있고요. 유라는 카페를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모, 이 카페 너무 낡았네요. 리모델링이라도 하시지 그래요? 난 이대로가 좋아. 내 삼촌이 손수 꾸민 곳이거든. 삼촌이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모, 혹시 이 동네 재개발 소식 들으셨어요? 갑자기 재개발 이야기를 꺼내는 유라를 보며 불안감이 스쳤어요. 재개발? 무슨 재개발? 제가 확실한 정보 입수했는데요. 내년에 이 일대가 싹 재개발된대요. 이 카페 자리가 수십억은 될 거예요. 근데 이모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라는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어요. 복잡한 숫자와 도표가 가득했죠. 이모, 이 카페랑 어선 명의를 저한테 넘기세요. 제가 재개발 보상금 받아서 이모 노후 책임지고 모실게요. 윤재한테도 당연히 돌아갈 목 챙겨주고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유라야, 이건 내 삼촌 유산이야. 함부로 팔 수 없어. 아니 이모, 기회가 왔는데 왜 놓치려고 하세요? 이런 시골 카페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날 이후 유라는 매일 카페를 찾아왔어요. 달콤한 말로 회유하다가 협박 섞인 말투로 변하기도 했죠. 이모, 생각해 보세요. 이모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예요? 윤재가 선박 엔지니어 일 그만두고 와서 간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건 윤재의 태도였어요. 유라가 나타난 뒤로 윤재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모, 누나 말도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이모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윤재야, 너도 누나 편이니? 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누나가 사업 수완도 있고 재개발 정보도 확실하대요. 이모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윤재가 친누나 편을 드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친아들처럼 키운 아이가 20년 만에 나타난 누나 말을 더 믿다니.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카페 정리를 하다가 금고가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분명 잠가놨는데. 서둘러 확인해 보니 카페 등기부등본과 어선 서류가 사라져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다음 날 아침 유라가 또 나타났어요. 이번엔 윤재와 함께였죠. 이모,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유라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는데 제 도장이 찍힌 명의 이전 계약서였어요. 제가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 이게 뭐니? 내가 언제 이런 걸? 이모, 어제 윤재한테 동의하신 거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유라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이모, 아니 뭐. 이모라고 할 것도 없네. 피 한 방울 안 섞인 당신이 뭔데 윤재 앞길을 막아요? 부모 잃은 애 키워줬다고 평생 은혜 갚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28년을 친자식처럼 키운 보람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당신이라는 말로 정리되는 기분이었죠. 누나,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윤재가 작게 항의했지만 유라는 코웃음을 쳤어요. 윤재야, 정신 차려. 누나가 이 재개발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알아? 최소 50억이야. 그 돈이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라야, 정말 이럴 거니? 내 부모님이 하늘에서 이 꼴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돌아가신 분들 팔지 마세요.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이모, 현실을 인정하세요. 당신은 그냥 남이에요. 법적으로도 혈연으로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 3시쯤 바다를 보러 나갔죠. 파도 소리가 제 마음처럼 거칠었어요. 내가 정말 남일까? 28년이 헛된 시간이었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윤재였죠. 이모, 지금 어디세요? 카페에 안 계시네요. 바닷가에 있어. 기다려요. 지금 갈게요. 10분 뒤 헐레벌떡 뛰어온 윤재가 제 옆에 앉았어요. 이모, 미안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누나가 보여준 재개발 서류 가짜예요. 제가 구청에 확인해 봤어요. 그런 계획 없대요. 충격이었어요. 그럼 유라가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그리고 이모, 이것도 봐요. 윤재가 핸드폰으로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유라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죠. 나야. 이모, 할머니 설득 거의 다 됐어. 도장은 이미 위조했고. 카페랑 6명이 넘기면 바로 팔아치울 거야. 최소 30억은 나올 거야. 빚 갚고도 남지.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유라가 빚에 몰려서 이런 짓을 꾸민 거였어요. 이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누나를 너무 믿었어요.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할 수 있어요. 윤재가 깨달은 거죠. 진짜 가족이 뭔지. 윤재야, 난 괜찮아. 내가 알아줘서 고마워. 이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유라가 또 나타났을 때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죠. 윤재야, 내가 나를 신고한 거야? 친누나한테 이럴 수 있어? 유라가 수갑을 찬 채로 소리쳤지만 윤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누나,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다가 돈 때문에 나타나서 이모를 속이려 했잖아. 그게 가족이야? 경찰차가 떠나고 카페엔 저와 윤재만 남았어요. 이모, 저 잠깐 할 말이 있어요. 윤재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이모, 제가 지켜야 할 건 누나가 아니라 저를 사람답게 키워주신 당신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키워주셔서. 저는 윤재를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아줬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는 걸 들었죠. 아니, 정확히는 이모 엄마였어요. 이모 엄마, 이제 제가 지킬게요. 그날 이후 내 삶은 달라졌어요. 윤재는 선박 엔지니어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둘이서 카페를 완전히 새로 단장했죠. 항구 다이닝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했어요. 윤재가 배에서 일하면서 배운 요리 실력을 발휘해 특별한 메뉴를 만들었고, 저는 오랫동안 쌓아온 단골 손님들과의 관계를 이어갔죠.
유라는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면회 한 번 가지 않았지만 윤재를 통해 소식을 들었죠. 옥중에서 반성문을 보냈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카페는 예전보다 더 잘 됐어요. 윤재가 만든 선원 파스타와 항구 리조또가 입소문을 타면서 젊은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거든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요. 사장님, 아드님이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그럴 때마다 윤재가 대답해요. 네, 저희 어머니가 맛을 봐주시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어제는 윤재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착하고 예쁜 아이더라고요. 이모. 아니, 어머니. 제 여자친구예요. 어머, 정말 예쁘네. 우리 윤재가 복이 많구나. 여자친구가 제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윤재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이제 저도 나이가 70을 바라보지만 행복해요. 윤재가 곁에 있고 카페가 있고 바다가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작년에 새 간판을 달던 날 윤재에게 물었어요. 윤재야, 후회 안 해? 좋은 직장 그만두고 이런 시골에서 카페나 하고. 윤재가 웃으며 대답했죠. 이모, 아니 엄마. 전 여기가 좋아요. 엄마랑 함께라서요. 그래도 도시에서 살면 더 많은 기회가. 엄마, 기회는 어디에나 있어요.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죠. 전 엄마와 함께여서 행복해요. 맞아요. 가족이 다 피로 묶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서로를 지켜주고 아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유라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는 사람보다 남이지만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요. 요즘 가끔 유라 생각이 나요. 감옥에서 나오면 어떻게 살까 또 찾아올까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윤재가 있고 저를 지지해주는 동네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카페에 모여서 제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혜순아, 너는 정말 복 받을 사람이야. 그렇게 착한 아들이 어디 있어. 맞아,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저렇게 효자가 어디 있냐고.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그래요, 저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아들을 얻었으니까요. 윤재는 요즘 카페 2층을 게스트하우스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대요. 엄마,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정말 기특한 아이예요. 아니,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죠. 며칠 전 윤재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저 때문에 재혼 안 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 삼촌 하나로 충분해. 그래도 제가 부담됐을 것 같아서요. 윤재야, 넌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었어. 내 삼촌이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 그건 진심이었어요. 윤재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외로움에 시들어갔을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유라 사건도 어쩌면 필요한 시련이었는지 몰라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와 윤재의 관계가 더 단단해졌거든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확인했고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요. 엄마, 나중에 제가 결혼하고 애 낳으면 할머니 해주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 윤재 애기 업고 다닐 생각하니 벌써 신나네. 엄마는 정말 최고의 할머니가 되실 거예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실 가끔은 유라가 불쌍하기도 해요. 욕심 때문에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윤재라는 좋은 동생도 저 같은 이모도 다 잃었죠. 돈이 뭐라고 그걸 위해 모든 걸 버렸을까요? 하지만 그건 유라의 선택이었어요. 저는 제 선택에 후회가 없어요. 윤재를 키운 것도 끝까지 지킨 것도 모두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죠. 어젯밤 카페 정리를 마치고 윤재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윤재가 말했죠. 엄마, 전 엄마 아들이어서 자랑스러워요. 나도 내 엄마여서 자랑스러워.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우리는 진짜 모자였어요.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혈육보다 진한 가족이었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이란 게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피보다 진한 정이 있고 선택으로 만들어진 가족이 더 소중할 때도 있어요. 저는 윤재를 통해 배웠어요.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요. 지금도 가끔 젊은 엄마들이 카페에 와서 육아 고민을 토로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해줘요. 피가 아니라 정이에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아이도 그 사랑을 알아요. 맞아요. 아이들은 다 알아요. 누가 진짜로 자기를 사랑하는지, 누가 자기를 지켜주는지. 윤재도 알았던 거예요. 20년 만에 나타나서 달콤한 말을 하는 누나보다 묵묵히 곁을 지켜준 이모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요즘 저는 정말 평화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윤재가 만들어주는 커피를 마시고 함께 카페를 열고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저녁엔 같이 저녁 먹고.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해줄게요. 엄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어머, 우리 윤재가 최고네. 이런 게 행복이죠. 거창한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 함께하는 일상,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제가 유라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 돈을 노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언젠가는 용서할 날이 오겠죠. 시간이 약이니까요. 며칠 전 윤재가 물었어요. 엄마, 만약 그때 누나 말대로 카페를 팔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돈은 많았겠지만 행복하지 않았을 거야. 왜요? 이곳이 우리의 집이잖아. 내 삼촌의 추억이 있고 너와 내 추억이 있는 곳. 그걸 돈으로 바꿀 수는 없어. 윤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전 이 카페가 너무 좋아요. 엄마와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니까. 그래요, 장소도 사람처럼 추억을 품고 있어요. 이 카페는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남편과 시작했고 윤재와 이어가고 있는. 생각해보면 인생이 참 신기해요. 형님 내외가 갑작스레 떠나신 게 비극이었지만 그로 인해 윤재라는 아들을 얻었으니까요. 남편을 먼저 보낸 게 슬펐지만 윤재와 더 끈끈해졌고요. 모든 일엔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유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로 저희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고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요. 엄마, 저 평생 엄마 곁에 있을게요. 에이, 무슨 소리야. 결혼도 해야지. 결혼해도 엄마 모시고 살면 되죠. 여자친구도 엄마 좋아하던데요. 웃음이 났어요. 정말 든든한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20년 만에 나타난 조카가 재산을 노린다면 그래도 용서하고 받아들이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단호하게 대처하셨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상황과 마음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날 진심으로 아끼는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모두 상처도 있지만 그걸 이겨낸 용기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곧 70이 되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윤재한테도 배우고 손님들한테도 배우고 심지어 바다한테도 배워요. 파도는 밀려왔다가 나가지만 늘 그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하는 것 같아요.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피는 안 통해도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꼭 안아주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유라 같은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는 가짜를 이기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욕심을 이기고 정은 피를 이기죠.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저는 오늘도 윤재와 함께 카페 문을 열 거예요. 파도 소리 들으며 커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저녁엔 윤재가 만든 파스타를 먹겠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진짜 가족을 꼭 아껴주세요. 피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제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행복하세요.